로이터 데일리 브리핑 2025년 3월 1일자 소식입니다. 오늘 그 뉴욕의 주말 토요일인데 어저께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서로 shouting match reverse Ukraine exposed in war with Russia. 다시 이제 러시아와 전쟁에 놓여지게 됐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제이디 벤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또 이렇게 거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금요일에 재앙으로 끝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의 합의는 서명되지 않은 채로 서명을 안 하고 이제 이 미국을 떠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또 마크 리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또 EU 이사회 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게 젤렌스키와 트럼프와의 그런 갈등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전체 나토하고 이게 프랑스 그런 게 있으니까 양측 세력 한쪽에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갈등이 백악관에서 젤렌스키와 트럼프와의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벤스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없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빨간 밑줄 표시라는 것이 젤렌스키가 얘기하는 건데, 제이디 벤스하고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종류의 외교를 말하는 거죠. 제이디 벤스를 말하는데, 이렇게 나는 당신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외교를 말하는 거야 하면서 옆에 제이디 벤스가 이제 트럼프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이 로이터 통신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살인자와 타협하지 말라. 이 살인자는 바로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젤렌스키가 자신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가 한 말인데, 그래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고 싶다는 것이다. 푸틴은 이렇고 푸틴은 저렇고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평화를 이루고 싶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판이 깨졌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백악관에서의 불협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은 I want to make a peace. 그래서 그때도 영어로, 젤렌스키는 그 러시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제 러시안 쪽 계통이기 때문에 I want to make a peace 그렇게 해야 되는데, He doesn't have to stand there and say Putin this, Putin that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다,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가 의존해온 미국의 군사 원조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요 앞에 전해드린 소식 보면은 미국이 원조를 계속 안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무기 떨어질 때까지, 여름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할 그런 무기가 남아 있지 않나 그런 보도를 로이터가 했었는데, 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해서 또 협상할 때까지 당분간 또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측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반응이 좀 엇갈리고, 민주당 측은
트럼프 회의 진행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말하는 밑줄, 빨간 밑줄에 보면은 저는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우 진지합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3차 세계대전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기 퇴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회담이 끝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2명 측근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퇴장할 때가 됐다. 근데 그때 이제 참석자들이 대표단에게 점심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아마 밥 안 먹고 그냥 점심 안 먹고 그냥 헤어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회담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하려는 지시를 받았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회담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볼 거 없다. 물론 이제 그 광물 그래도 서명을 하지를 못하고 없던 걸로, 처음에 트럼프가 광물 거래를 하자고 할 때 젤렌스키가 이제 그걸 거부를 해가지고, 또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하고 같이 나누겠다.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그렇게 해서 젤렌스키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광물 거래도 없고 협상도 없고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철회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빠질 것이다. 트럼프는 푸틴이 협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이 협상을 원하는데 우크라이나 너가 이렇게 나오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이디 벤스는 또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젤렌스키는 목소리를 높여서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영어로 보시면은 이제 You didn't say thank you. 그러니까 I said a lot of times thank you to American people. 그렇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보면은 이제 협상을 하는 그 딜의 명수다, 딜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 이제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평화주의자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트럼프는 이렇게 보면은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고 반전주의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쪽 성향을 가진 사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평화주의자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어떻게든 딜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이게 잘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은 전투가 끝나고 그 돈이 재건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방위 산업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여전히 이제 외국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력 보충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뭐 다 해외로 뭐 이주를 하거나 가서 대포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싸울 군인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5분의 1을 지금 점령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2023년에 우크라이나 반격이 실패한 이후에 서서히 이제 러시아가 영토를 점령해 가고 있는, 물론 서부 쪽에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쪽을 가서 이제 점령을 했다고 하지만 아주 일부 미미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을 보시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 유크레인즈 미네랄 리소시스 광물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 뭐 이렇게 쭉 여기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Speak My Language에서 앞으로 미국의 페더럴 레벨에서 영어를 official language로 정한 적이 없었는데, 트럼프 plans to make it English, 영어를
영어를 공용어로 이게 아마 패드를 차원에서 이렇게 또 정해가지고 영어를 강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birthright citizenship, 여기 이제 미국에서는 태어나게 되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줘가지고 원정 출산이 그래서 많이 생기고 그거 없애겠다. 그래서 앞으로 또 행정부에서 어떻게 또 처리해 나갈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nnoying Trump's Allies에서 트럼프의 동맹들이니까 이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뭐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클릭해서 DeepL에서 번역을 해서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치라고 이제 효율성 행정부, 효율성부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연방 공무원 230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로이터에서는 그 230만 명한테 트럼프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230만 명 공무원들이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알 수가 있냐, 이메일로 해서 체크할 수 있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메일을 보냈는데 또 백악관 쪽에 뭐 일부 관리나 그런 분들은 그게 다 뭐 답 안 해도 된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식의 반응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해서 이 도치가 하는 효율성부랑 기존에 있는 이 공무원들의 어떤 백악관 관리들이나 그하고 같이 이 부딪히는 그러한 갈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쭉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0%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70만 명을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해고를 시키고 해고를 시키지 않을지, 그것도 뭐 1, 2만 명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70만 명 정도를 해고를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한 지금 갈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정리가 되어져 갈지가 관심사로 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에서는 미얀마에서 지금 태국하고 미얀마에서 뭐 인신매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국경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필리핀에 중국 사람이 4명이 포 차이니즈 내셔널이 이렇게 억류되어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지금 관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전이 FCC에서 연방통신위원회가 브라이전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가 애플에 대해서 DI 팔러시를 끝맺혀라, 그런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DI 팔러시라는 것은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소수 인종들에게 이제 특혜를 주는 그러한 정책, 그것을 이제 끝내라, 더 이상 특혜는 없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 그런 이제 소식들을 쭉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